그래서 인건비에 이제 송금 파트에서 인건비. 그래서 말 문제로도 이제 종종 등장하고 이제 계산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주제고 난이도는 그래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꼭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요. 그래서 인건비는 크게 왼쪽에 일단 다 무시하시고 구분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당연히 종업원들한테 준 일반 급여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너스로 준 상여 있을 수 있고, 퇴직했을 때 준 퇴직급여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들어가는 종업원들을 위한 뭐 식대 이런 거 있죠. 복리후생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인건비를 구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임원이랑 직원이랑 구분해서, 그러니까 직원은 임원 아닌 자 정도로 생각하세요. 임원이랑 직원을 구분을 해서 인건비의 규정에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임원은 이제 이사회 결의 등을 열어서 경영권에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황여금 같은 거 탈 때도 당연히 많이 챙겨갈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또는 퇴직금 같은 거 받아갈 때도 당연히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원한테는 제재 목적의 한도까지만 송금이고 한도 초과 송금 불산의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직원은 상여금을 많이 받았다. 본인이 잘한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많이 받았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랑 직원이랑 구분을 해서 규정 차이별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일반급여는 원칙적으로 송금인데 예외적으로 부당한 과다급여 같은 인건비들은 송금 불산에 대한 규정들을 좀 책에서 가볍게 살펴볼 것이고, 이제 상여는 임원은 한도까지만 송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무조건 송금이고, 퇴직급여도 임원은 한도까지 송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이고, 직원은 전액 송금이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미리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오른쪽에 열거한 5가지 사유에 한해서 송금이고, 그 외에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먼저 체육대회 열었다, 송금. 그 다음에 회식한다, 송금. 이제 직장에서 뮤지컬 보러 간다, 송금이에요. 그게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요. 참고로 이때는 파견 근로자도 포함이요. 이제 하청업체에 파견 근로자가 왔는데 빼고 막 회식하고 이러면 그거 큰일 나죠. 그래서 파견 근로자 포함이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당연히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송금이요. 이거 어제 배운 거 중에서 하나 떠오르는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우리사주 조합에 자사주 장부가액이나 금품을 이제 제공했다면 그거 전액 송금이고, 이제 내가 다른 회사 우리사주 조합에 이제 뭔가 줬다면 그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얘는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운영비. 그다음에 3번에 건강, 노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이제 반 부담하는 거죠. 반반 부담. 회사가 이제 종업원을 위해서 부담한 거 이제 송금이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송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소득세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 4번에 회사 내 직장 어린이집이 있네요. 그거 운영비 당연히 송금 인정해줘야겠죠. 이제 맞벌이 부부들 회사 내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할 때 이제 찾아가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비를 송금불산에 하면 안 돼요. 송금. 그 다음에 5번에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각종 경조사비도 이제 결혼한다고 준 돈 이런 것들을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송금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이런 열거한 사회안에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송금이고 그 외에는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틀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급여 먼저 살짝 좀 보면 얘는 간단해서 책에 바로 볼게요. 55페이지에 제일 위에 쪽. 원칙적으로 모두 송금인데 송금 불산입 되는 항목을 좀 볼게요. 1번에 비상근 임원은 항시 출근하지 않는 임원을 비상근 임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요. 근데 부당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이 있나 봐요. 보수 중에서. 그럼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돼야겠죠. 그럼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송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 성격으로 봐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제 송금의 정의에서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 이제 송금에서 제외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 이익 처분의 방법이 상여도 있고 배당도 있고 또 미처분 이익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노무 출자 사원은 한 명회사나 이제 합자 회사한테 출자 형태, 이거 다 상법상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뭐 현금, 현물, 노무, 신용 출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노무 출자를 한 거예요. 그 자한테 주는 건 그냥 이익 처분의 상여로 간주해서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이제 한 줄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규정 볼게요.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도 포함이에요. 얘는 직원도 포함이죠. 지금 사용인이란 문구가 사실 지금 직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으로 좀 기억하세요. 제 개념을 다 못 바꿔서 그렇지 사용인이 다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요. 그 초과 보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직원인데 그 이제 사장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와요. 근데 월급 내역 명세를 봤더니 5억이에요. 5억. 나는 5천만 원 받는데 5억 받아요. 4억 5천이 송금불산이라는 거예요. 4억 5천이 송금불산이. 그래서 이거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면 송금불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상여금부터 볼게요. 상여금. 상여금은 다시 이제 화면 내용 좀 보시면 상여의 종류를 크게 둘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방금 배웠던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보너스로 주는 상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송금불산입이에요. 이거 자본거래로 봐요. 자본거래. 그래서 송금불산입이에요. 근데 방금 배웠듯이 한 명 합자회사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해서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이. 그래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그 외 일반 상여는 원칙이 송금이에요. 원칙이 송금. 그래서 직원은 뭐 한도 이런 거 필요 없이 상여 준 거 다 송금인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송금이고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해서 임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겠죠. 그럼 한도는 어디서 규정할까? 그 한도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정관이나 주총,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한도까지는 송금이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인데 임원한테만 아무래도 제재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상여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실 게 만약 회사 내부에 규정이 전혀 없고 상여를 줬대요. 그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한도 초과액으로 보시면 돼요. 전액 한도 초과액, 전액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정관이나 주총에 뭔가 상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문제 단서집에 나왔다면 한도 규정이 없는 거고 상여 준 금액은 전액 송금불산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다예요.